며칠 전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 리그 1차전이 있었습니다. 전반기 내내 선발이었던 김민재 선수는 후반기 들어 벤치로 밀렸지만 더리우트노의 부상으로 오랜만에 선발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실점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고 투엘 감독은 이날 경기가 끝나고 김민재 선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투엘은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면 안 됐습니다. 그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중앙 수비수로서 그렇게 자유롭게 반격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두 번째 장면에서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그는 호드리그를 자유롭게 했고 패스가 올 때 그의 위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릭 다이어가 와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그는 파울을 범했습니다.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투엘 감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까지 했던 김민재 선수, 과연 실제로도 김민재 선수가 실점의 가장 큰 원인인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엘은 김민재 선수의 전진성을 싫어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센터백이 볼을 가지고 있는 순간 전진하면 순간적으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연쇄적인 수비 붕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백이 올라오면 이 선수를 누군가는 마크를 해야 하는데 공격수가 만약 따라붙지 못했을 때 다른 수비가 대신해서 마크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그 공간이 비게 되고 누군가는 그곳을 메우려 움직이다 보니 취약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백의 간헐적인 전진성을 뜻밖의 공격 루트를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아닌 수비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전진성은 감독마다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는데 투엘은 수비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준비한 틀을 깨는 걸 매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점을 보시면 사실 김민재 선수가 무리하게 전진하기 전부터 이미 중앙에 블럭이 깨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라이머가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나갔다가 1차적으로 공간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번 경기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의 중앙을 많이 의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전방 압박이 지나면 미드필더 지역부터 4-4-2 존 디펜스를 보여줬고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사이의 블럭을 매우 촘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지역으로 공이 가는 타이밍에 한 번씩 라이머나 고레츠카가 순간적으로 올라가 공을 탈취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앙 지역에서 볼이 도는 걸 매우 신경 쓰는 이번 경기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점 전에도 라이머는 준비한 타이밍에 맞춰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주도 방식으로 인해 수비 복귀가 늦었고 그로 인해 본인의 마크맨이었던 추어메니까지 놓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선과 3선 사이에 큰 공간이 생겨버렸고 이 공간으로 비니시우스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니시우스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됐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빠르게 공을 가지고 파이널 서드로 진입할 수 있게 되고 큰 위험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의 움직임을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가 전진 압박을 할 때도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볼을 몰고 올라올 때는 라인을 타이트하게 하기보다는 계속 뒤로 무르며 상대를 유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번 경기에서 뮌헨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수비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비하게 되면 상대가 라인을 올릴 수 있게 되지만 뒷공간 침투를 쉽게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뮌헨은 발이 빠른 선수가 많은 레알 마드리드를 견제하기 위해 타이트한 압박 대신 계속 참으면서 뒷공간을 의식하는 수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머가 공간을 노출하는 바람에 한순간 김민재 선수는 양각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수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김민재 선수처럼 튀어나가 공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비가 실패하면 첫 번째 실점 장면처럼 뒷공간이 열리게 되고 실점할 위기가 매우 커집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상대가 빈 공간에서 공을 잡았을 때 무혈입성하게 두게 되지만 뒷공간 침투를 대비할 수 있게 됐고 본인 수비 역량에 따라 상대의 슈팅과 패스 타이밍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선수가 반다이크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김민재 선수는 본인의 장점이자 스타일인 전진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수비라는 것은 한 장면만 똑 떼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 연쇄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점 장면은 우선 라이머가 무리한 전방 압박을 했다. 그리고 이후 추아맨이 마크를 놓치고 애매한 위치 선정으로 공간을 내어줬던 게 1차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수비 라인은 내려가는데 미드 라인은
높이를 유지했던 것이 2차,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무리하게 볼을 탈취 시도하려는 전진성이 마지막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점 장면은 너무 미리 예측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앞서 튀어나갔다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프타임 때 투엘이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뒷공간을 의식해서 상대가 침투하지 못하게 미리 자리를 잡았는데 후두리구는 이것을 역이용해 반대로 돌아뛰었고 결국 김민재 선수는 등을 뺏긴 상황이라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실점을 모두 분석해보니 두 번째 장면은 김민재 선수의 100%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실점 장면은 100%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준비한 수비 방식을 깨고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려 했던 건 잘못이지만 그 앞선에 있었던 연쇄작용들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만이 첫 번째 실점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것은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김민재 선수는 두 번의 실점에서 모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잘하는 선수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기죽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2차전에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Let's go!